안녕하세요. 강찬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충치 검사를 할 때 치과 의사들이 빡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려운 시험 문제 보면 빡치시잖아요. 그쵸? 좀 표현이 거칠긴 합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런 걸 볼게요. 여기 보면 뭐 충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죠? 이거 충치 아니라 그러면은 진짜 정신이 나간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뭐 이게 넓고 구멍도 여기 보면 조그만 구멍도 있고요. 뭐 치료하면 되겠네.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제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가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보시기에 이거 검은 약간 뭐 갈색도 보이고 뭐 충치니까 치료해라고 한다면 그건 일반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두 부분에 걸쳐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즉 파란색 부분하고 이 빨간색 부분을 나누어서 과연 이 충치를 치료해야 되는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아니 이거 사진 찍어보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자, 여기다 이렇게 크게 구멍을 좀 뚫었습니다. 그 옆에도 구멍을 뚫었을 때 위에 특히 위에 있는 충치를 볼 때는 이게 희미하게 잘 안 보이잖아요. 옆에보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진을 보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까만 충치가 보이는데 여기 사진상으로는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에도 보면은 충치가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 보통 보면은 초기 충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방사선 아래까지 내려가야 이렇게 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검사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약간 저희 이제 눈으로 볼 때는 뭐냐면 이 구멍 주위가 약간 어두워. 그러면 요럴 때 요 전에 바로 치료를 하거든요. 요런데 검사를 하면 그때가 바로 이 상아지를 바로 넘는 때라 요때 바로 치료한다면 늦지는 않았다. 어떻게 보면 요즘 기준으로는 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더 늦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론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부터 먼저 보죠. 이 바닥에 이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바닥이 이게 젖은 캐러멜 같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행형이라고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와는 좀 다르죠. 뭔가. 그죠? 여기 보면 막 지저분하고 막 더럽죠. 구멍도 나 있고. 아까하고는 어때요? 다르죠. 또 이렇게 뭔가 젖은 녹은 캐러멜 바닥, 젖은 바닥 같은 느낌이 아까 들었나요? 그쵸? 아까를 또 까먹으신 분이 있어서 이런 느낌은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젖은 느낌의 아까 이렇게 젖은 느낌의 놈들을 갖다가 파면 이게 충치 없는데 왜 팠어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속으로 굉장히 깊이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계 어떤 기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약간 이 충치 주변이 이렇게 구름 뭐죠? 이렇게 어둡거나 약간 깨져서 약간 더 에나멜이 바깥의 층이 깨지고 뭔가 이게 뭔가 안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 보일 때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그냥 충치가 있네요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주위가 이 빨갛게 보이는 이 원안이 사실 그레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 파보면 이렇게 진행이 점점 돼서 이렇게 넓어진 아까 제가 그레이하다는 부분이죠. 서로 사실 일반인들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그레이하다는 건데 아까 그 우리가 봤던 그 갈색 부분 바닥에서 이런 느낌은 없었죠. 그렇죠? 해야 될 이유는 아직도 없네요. 그다음에 정말 조금 확인하지만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이건 정지 우식은 맞거든요. 하지만 그 주변이 어떻나요? 어둡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아까도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파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더럽지만 이렇게 찔렀을 때 쑥쑥 들어가요. 근데 아까 그 부위는 우리가 찔러보진 영상에서는 안 했지만 어떻게 들어가지도 않겠죠. 그 다음에 표면이 이렇게 치즈의 마른 겉표면을 긁었을 때 느낌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막 더러운 게 나오고 이런 느낌이냐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닥이 어때요? 마른 바닥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진상은 잘 보이지만 이 부위가 벌써 그레이한 뭐죠? 약간 모습이라 이미 속으로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푹 꺼진 느낌이 드냐는 거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찔렀을 때 들어가지도 않고 아까 뭐죠? 마치 마른 바닥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정지우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물론 색깔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가장 좋은 건 뭐 이게 까만 단계, 이 진하게 까만 게 제일 좋은 단계죠. 사실 굉장히 오래되고 막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난리 나죠. 이거 충치 치료해야 되냐 아니면 이게 정지우식이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충치가 멈추다 보면 음식물에 의한 착색에 의해서 마치 뭐 피부 우리가 표면처럼 이렇게 어둡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보였다고 해서 충치입니다 하고 파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죠. 선생님 아까는 이렇게 까맣지 않았는데요. 이제 아까 이 아까 갈색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원래대로 들어갈까요? 좀 멀리 와서 많이 돌아왔네요. 저희가 이렇게 찾아야 되겠다.
아까 이 파란색 부분이 어때요? 갈색이죠. 요것이 좀 약간 갈색이라는 부분은 약간 어두운 갈색.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까처럼 맞죠? 아까 어디냐면 아까 요 느낌처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그 부위를 갖다 해야 될 이유를 점점 못 찾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어라스티드 레전. 그래서 뭐냐면 충치가 멈추었다. 그래서 충치라는 게 액티브하다라는 건 뭐는 게 있는데, 액티브는 진행형, 인액티브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충치는 진행하다가도 또 진행하지 않다가도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인액티브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안정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약간 여러분들이 일주일 양치진 않았다고 해서 충치가 진행하거나 막 그러지 않는, 몇 달 안 닦았다고 해서 크게 되지 진행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로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충치가 멈춰 있다, 어레스티드 스테이트, 뭐 좀 더 안정화돼, 충치가 멈춘 상태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충치는 아까처럼 이렇게 아주 검은색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곳에 뭐죠? 인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아까 우리가 봤던 부위죠. 이게 바로 인액티브 어레스티드 한 파이트라고 하는데, 요런 부분이 아까 우리 봤던 분야와 비슷하죠.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물론 충치가 멈춰 있는 부분도 있고, 액티브한 파트, 즉 요 주변들은 약간 액티브한 모습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인액티브, 즉 정지 상태이면서 약간 어레스티드, 조금 안정화된 파트라 그러죠.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다시 물론 정확한 해석은 아니겠지만, 이 부위는 정확하게 여기 보면 이제 약간 뭐랄까 액티브한 파트도 섞여 있고요, 주변에 약간.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서 인액티브한 스테이트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화되어 있는 우리가 어레스트라고 그러죠. 정지우식 상태가 약간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명에는 뭐 인액티브 어레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부위는 약간 그렇지 않은 파트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충치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 갈색이고 그러면 막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진행형 충치인데, 이것이 잘 닦으면 약간 어두워지면서 멈춤형 충치로 가는 거죠. 어레스티드 충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씩 지켜본 거죠. 10년씩. 그만큼 이제 충치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충치가 진행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이번에 이제 동그란 이 구멍 파트를 보죠. 이 구멍을 볼 때는 저희가 뭘 보냐면, 일단 이게 찔러봐요. 이렇게 찔러봤을 때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 다시 볼게요. 찔러고 났을 때 뭐 쉽게 들어간다든지 이게 쑥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고, 여기 작은 구멍이라고 해서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찔러봤을 때 이런 것들은 쑥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안에까지 상아지까지 많이 썩어 있는 게 보고요. 또 그냥 보는 건 아니고, 또 이런 구멍은 사실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주변이 보세요. 아까 여기 보이죠? 여기 어둡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쵸? 이건 더 작은 치아에서는 아마 연습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게 되면 이렇게 심하게 썩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멍도 있고 옆부터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구멍에선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죠. 구멍 주변이 구멍은 있지만 구멍 주변이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찔렀을 때 여기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찔렀을 때 쑥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약간 들어가다 멈춰버리는 저항성 있게.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구멍이 보일 듯 말 듯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일반인 눈에도 거의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이 주변이 어둡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는 이러한 느낌들은 아니라는 거죠. 즉 구멍이 있었지만 주변이 어둡거나, 그걸 찔렀을 때 쑥 들어간 느낌도 안 들었을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구멍 말고 또 옆에 이게 줄 간 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걸 우린 정지우시라 그러거든요. 겉에만 살짝 썩다 멈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치료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도 비슷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이 까만 거 보면 거의 놀라서 나자빠지죠. 치료해야 된다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시꺼멓고 막 약간 음식이지만, 이게 이제 정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잘만 유지가 된다면, 물론 요 상태만 잘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충치가 크게 진행하지 않고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주변이 좀 이렇게 그는지 모습이지만, 이게 촬영 각도나 이게 그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그 부분을 보지 마시고 이 파트만 보자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바닥이 어둡고 이게 좀 뭐랄까 좀 마른 느낌이 들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볼까요? 여기도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갈색 기운들이 약간은 아직 인액티브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만 닦고 관리가 되면 이렇게
이게 액티브한 단계인데 인액티브 멈추는 단계로 가면서 좀 더 진해지면서 색깔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지부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아요. 여러분들 막 이런 거 보인다고 막 치료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정지부식이라는 거죠. 보면 마른 바닥이고 색깔도 어때요? 훨씬 더 연한 갈색, 녹은 캐러멜보다는 좀 더 진한 뭐 암갈색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죠. 그렇다면 진행형 충치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진행형 충치라는 것은 어때요? 아까 말했듯이 좀 젖은 캐러멜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젖은 캐러멜 녹은 캐러멜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정도는 만약에 열심히 잘 닦으면 멈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그렇게는 안 보이네요. 그렇죠? 조금 더 이게 에나멜이라 그래서 겉에가 좀 깨져 있고 넓어 있을 경우에는 의외로 이런 경우는 깊은 경우가 많고요. 사실 여기도 보면 에나멜이 좀 깨져 있네요.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상태라든지 구강 상태 이런 걸 보고 하고요. 굳이 예를 들어서 꼭 인액티브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진행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위들은 사실 부분 나눠 치료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은 좀 닦고 기다려 볼 수가 있는 부위죠. 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깨지고 안 좋은 걸 봐서는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부위고요. 그래서 참 충치 진단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머리가 아까 빡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그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치료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아까 우리 이 부분 줄간 부분을 갖다 우리 보자고 했잖아요. 자, 아까 파란색 줄 간 거 볼까요? 조금만 당겨 볼까요? 그쵸? 아까 요 구멍 난 건 우리가 지켜봤고요. 그다음 요 파란색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했는데 아까처럼 이건 이제 정지부식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색깔도 좀 훨씬 더 까매졌고 요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요 빨간색의 이 느낌이 요런 느낌이죠. 그쵸? 여기 보이시는 여기 보이는 요런 느낌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충치라는 거는 아주 이중적인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두려워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순서가 헷갈려 있긴 했는데 여기에 살짝 줄만 간 게 있어요. 그럼 요것만 보면 안 되거든요. 주변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지우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 부분에 보면 약간 이게 뭐랄까 어두운 그레이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자, 순서가 약간 이제 틀어진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팠더니 여기 있죠. 아까 그 부분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까만 줄 가 있었는데 주변이 어둡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팠을 때 이렇게 충치가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액티브, 인액티브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치과적인 용어고요. 이렇게 저희들도 사실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정말 헷갈릴 때고 정말 이게 고민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액티브라는 건 뭐 아까 좀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약간 인액티브한 거죠. 활동성이라 봐야죠. 여기 더러운 것도 있고 색깔도 어때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어둡지가 않고 안갈색도 아니고 그다음에 보다시피 여기 눈으로는 잘 파이는 이게 홈이 깊어요. 옆에서 단면을 보면 쑥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음식이 들어가면 다시 양칠 선수라고 하더라도 아마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 치아는 윗면치 위에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여러분들이 닦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계속 그러니까 이건 이 상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이렇게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레진이라 그러죠. 이 색깔 나는 재료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사진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위가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 인액티브 정지형 충치로 본다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두 개가 어때요? 확연히 다르죠. 위치나 훨씬 더 여기는 청소가 되기가 편하고 그쵸? 여기는 쑥 들어간 느낌 들죠? 약간 이렇게 쑥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들어가면 청소가 되기도 쉽지 않고 여기는 보면 약간은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라 청소가 되기도 쉽고 그러니까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레진으로 때워야 된다면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말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좀 더 지켜보고 닦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건 액티브하죠. 아까처럼 뭐 마른 형태도 아니고 어때요? 여기가 마치 좀 젖은 느낌이 들죠. 약간 색깔이 갈색인 갈색인데 뭐 안갈색은 아닌 것 같고 또 굉장히 뭐랄까요 젖은 느낌이 들면서 여긴 벌써 그 겉에 그 범랑질이라 근데 겉에 껍질이 많이 깨져 있고 충치가 막 들어갔다 멈추다 막인 거죠. 여기도 보면 막 주변이 어때요? 지저분하면서 뭔가 이런 느낌이 안 들까요? 그렇죠. 굉장히 치과 의사로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부식 상태고 여하튼 좀 더 잘 닦고 관리하면 될 수 있는 부위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위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들이 많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가 좀 더 관리가 안 되면 요렇게 되고 그렇죠. 요건 뭐냐면 좀 더 얘보다는 안정하다는 상태. 사실은
진행형 충치긴 하지만 약간은 좀 더 얘보다는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요런 것들이 좀 더 진행이 되면 또 이렇게 꺼먹게 되다가 제가 뭐였죠? 이게 꺼먹게 된다는 건 뭐냐면 충치가 약간 속도가 죽은 거예요. 빡 빨리 달려가다가 어느 정도 멈추긴 멈춘 거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될 때 굉장히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워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진을 보기 때문에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요런 부위가 좋지 않은 데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좋지가 않고요. 여기는 뭐 여기 두 군데가 벌써 좋지도 않고요. 벌써 이 주변부가 여러분들 보시면 뭐 사진상으로 봐도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고민되는 부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위들, 즉 이런 부위들 적어도 세 군데 이상, 그 다음에 또 요 부위는 좀 어둡고 에나멜도 조금 뭐 겉에 껍질이 깨져 있고, 요건 뭐 이제 정정 출신이 아니거든요. 얘보다는 비교를 해보면 아실 것 같아요. 얘는 더 어둡고 얘는 덜 어둡고 뭔가 얘보다는 더 훨씬 액티브하게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 둘, 셋, 네 군데에 있어서 얘는 물론 여기도 보면 여기도 에나멜이 살짝 겉에 깨지고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랄까 좀 이 치아를 갖다 치료하지 말아야 될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아까 뭐 지금 아까 맨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사진하고는 그 사진은 자꾸 뭐 치료할 게 없지요? 없지요? 없지요라는 안 된다는 걸 자꾸 찾고 있다면 요걸 보면서는 아 여기도 좀 안 좋아 보이고 여기도 안 좋아 보이고 세모 즉 애매한 곳도 있고 아 여기 막 깨지고 검해가지고 아 여기도 뭐 잘 닦일 것 같지도 않고 그쵸. 여기 아마 초콜릿 먹고 나면 뭐 닦이지도 않겠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거 보면 자꾸 겉에가 막 깨지고 뭔가 어둡고, 이렇죠. 그래서 이건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처음 시작은 요걸로 갔죠. 이걸 보면서 사실은, 치료하면 되죠. 라면 되게 쉬워요. 충치 많네. 크네, 넓네.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쉽게 볼 수도 있지만 한없이 또 이 치아를 갖다가 정말 내가 치료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면 아까 본 가정 그대로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찍을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단계 이렇게 뭐 충치가 진행형이냐 아니냐 젖었냐 말았냐 뭐 그림자가 있니 없니 또 제가 뭐였죠? 이렇게 찔러보고 안 찔러보니 또 맨 그때 우리 보면 뭐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다 이렇게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느냐 없느냐 뭐 충치가 이렇게 정지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다 살펴봐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또 이런 걸 하고 같이 대비됐으니까 아까 요것과 우리가 맨 처음 맨 처음 본 이 사진과 비교해 본다면 확연히 다른 느낌이 올 겁니다. 이거는 치료를 안 해야 될 거를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다면 그쵸? 요거는 요런 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는 말이 솔직히 더 나오거든요. 둘 중에 어떤 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다면 저는 이걸 치료하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치과 검사, 충치 검사를 하는 것이지, 이게 일반 우리 환자들이 생각하면 검으니까 충치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어떤 검사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뭐 이제 인공지능처럼 막 데이터 돌리듯이 순식간에 돌려서 우리가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제목처럼 좀 제목이 좀 거칠긴 하지만 충치 검사하다 빡쳐요! 라고 내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치료 결과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은 하자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도 틀린 걸 찾아가 틀린 걸 먼저 헷갈리면 틀린 걸 제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런 걸 봤을 때는 아까처럼 틀린 것들을 먼저 찾아봐요. 바닥이 말랐는지 젖었는지 뭐 진행형인지 아닌지 구멍이 있지만 구멍이 바늘 찔렀을 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물론 세게 찌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오히려 안 됩니다. 부드럽게 찔렀을 때 이때 찔렀을 때 느낌 뭐냐면 저항감이 느껴졌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 다음에 주변이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또 그 기타의 주변이 뭐 정지우식인지 진행형 충치인지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해야 될 걸 못 찾는다면 불안하더라도 일단 다음 정기검사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맞다는 거죠. 하지만 맨 마지막에 본 건 어땠어요? 이건 보면 볼수록 불안해요 솔직히. 이거 하지 않아도 돼요 원장님 물어봤을 때 글쎄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치료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아까처럼 명확하게. 그래서 이런 건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충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치과 선생님들이 가끔 충치 검사를 할 때 빡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이 취지는 뭐냐면 저희가 충치 검사를 할 때 치과 의사들이 충치 검사를 할 때 단순하게 뭐 색깔 가지고 검었네 안 검었네 사진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사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으로 또 거의 이런 식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딱 보는 순간 데이터화 돼 있는 거죠. 딱 보면 이런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거 내가 팠는데 그때 좀 심했어. 라는 어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제가 거의 20분 동안 설명한 것을 갖다가 머릿속에서는 거의 몇십 초 내로 그러니까 어려운 거라 하더라도 1분 이내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쓱 보면 아는 이유가 이미 이런 것들을 하도 연습을 많이 하니까 아까 이제 굳이 이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딱 정해져 있으면 요런 치아를 봤을 때 오히려 하자는 말보다는 조금 다음에 한번 걱정스러우면 우리 다 잘 닦고 다음에 지켜봅시다. 정기 검사합시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이런 거는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충치 검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 쉽지도 않고 하여튼간 치과 의사 입장에는 빡친다. 이거 너무 말이 거칠죠. 금요일인데 여튼 여러분들 즐거운 불금 되십시오. 나가면 안 됩니다. 자, 집에서 이거나 보십시오. 안 됩니다.